이번 시간에는 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빔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에디터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한번 작업을 이번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해볼 거고요.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하고, 일단 터미널을 사용하실 줄 알고 뭐 이동이나 뭐 이 정도는 할 줄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머나 이거 뭐야, 데스크탑에 있는 AS에 들어가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빔을 열 건데, 제가 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켜져요. 켜져요. 켜지는데 제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뭔가 오류가 많이 뜨죠. 뭔가 오류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네오빔이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조금 추가 기능이 많다 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n빔이라고 입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빔이구나 이렇게 알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뭐 그냥 빔 켜기죠. 그냥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빔 입력하시면은 빔이 켜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오빔을 입력을 해야죠. 네오빔 입력하면 빔 켜지고요. 그러고 나서 빔을 끄기 위해서는 일단 ESC를 겁나 많이 누르면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ESC를 누르시고 콜론을 누른 다음에 Q를 누르시면은요, 밑에 이렇게 왼쪽 밑에 Q라고 글씨가 뜨죠.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꺼집니다. 이 Q가 뭐 퀴시겠죠. 퀴시라고 입력하셔도 꺼지고요. 이런 식으로 빔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일단 껐다가 바로 켰기 때문에 파일이 없어요. 그냥 현재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켜고 나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은 콜론을 누르시고 W라고 하시면 저장이 돼요. 근데 문제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안 했어요. W 하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 filename.txt 지정을 하시면은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Q를 눌러서 다시 나가보고 그 다음에 lsal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file.txt가 있죠. 이 파일 안에 무엇이 써져 있냐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안 썼으니까 그냥 저장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저장과 종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겠지만은 콜론을 입력했을 때 화면에 콜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래? 이 상태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글씨를 입력하려면은 이 기본 모드 말고 글씨를 입력하는 모드에 가서 글씨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I를 누를 수가 있어요. I를 누르면 이렇게 막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I를 입력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인서트 모드죠. I를 입력하면 일단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커서가 있을 때 커서 움직이는 거는 일단 방향키로 하실 수가 있어요. 커서가 있는 다음에 이 커서의 왼쪽에다가 글씨를 입력하는 경우에 I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A를 입력해도 글씨 입력할 수 있는데, A를 입력하면 글씨를 이 커서 오른쪽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커서를 갖다 놓고 A를 누르면 이 뒤에다가 쓸 수가 있는데, A는 왜 필요하나요? 맨 뒤로 간 다음에 이 점 뒤에다가 입력할 수가 없어요. I로 가는. 그래서 A를 눌러가지고 뒤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 빔에서 대문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가지거나 뭐 반대의 의미를 가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I 같은 경우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문자를 입력하면은 이거는 이제 코드 블럭으로 쓸게요. 제가 약간 이런 거 못 참은, 이 코드 블럭으로 잘 써야지 나중에 볼 때 이쁘단 말이에요. 지금 txt에서 md 막다운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대문자 A를 입력하면 커서가 현재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하고 글씨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가 뭐 아무데나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대문자 I를 누르면은 지금 커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맨 앞으로 샥 이동해가지고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좋죠? 여기서 샥 누르면 밑에다가 또 쓸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대문자 A는 뭐죠? 대문자 A를 입력하면 커서가 현재 줄의 맨 뒤로 이동하고 글씨를 입력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대문자 A를 샥 누르면은 이 뒤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오른쪽 키 빡빡빡 눌러가지고 뒤로 갈 필요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대문자 A를 빡 입력하면은 가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O를 누를 수가 있는데, O를 누르면 뭐가 되느냐? O를 입력하면 커서가 현재 줄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하고 글씨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새로운 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다음 줄을 그냥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O를 안 쓴다면은 A를 눌러서 대문자 A를 눌러서 메뉴로 간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한 글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O로 입력하면은 O 누르면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대문자 O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대문자 O를 입력하면은 커서가 현재 줄 위에 새로운 줄을 추가하고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현재 커서가 있는 줄에 다음에 만드는 게 소문자 O였는데 대문자 O를 누르면 전에다 만든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전줄로 간 다음에 O를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서는 전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 O를 눌러야 맨 위에 줄에다가 더 위에 줄을 만들 수가 있다. 아니면은 I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ESC를 누르고 방향키 위를 올린 다음에 I를 또 입력하면은 O를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대문자 O를 하면은 그냥 딱 한 번에 할 수가 있다. 시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안 되죠. 이 글씨를 입력한 화면에서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화면으로 움직이고 글씨를 입력하다가 이제 화면에 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콜론 WQ를 입력해봤자 그냥 화면에 써지기만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ESC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모드에서 ESC를 누르면 노멀 모드로 돌아간다. 노멀 모드에서는 이제 콜론을 입력해서 WQ를 할 수가 있어요. W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WQ가 뭐냐면은 W를 하신 다음에 Q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번에 WQ 이렇게 하시면은 WQ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우리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하면은 굉장히 편한지. 일단 우리 빔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를 사용해가지고 노멀 모드에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서트 모드에서도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방향키는 멀리 있잖아요. 오른손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빔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나 얘를 켜야 되겠다. 키스트로크, 키캐스트. 그죠? 이 오른쪽 밑에 제가 무슨 키를 눌렀는지가 보여야 편하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뭐 지금 키워야 되나? 귀찮아요. 그냥 모르시면은 댓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간에 이렇게 J키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K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H를 누르면 왼쪽, L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동 H, J, K, L로 각각 왼쪽, 아래, 위,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예전에 그 보드게임, 리듬게임 있잖아요. 무슨, 뭐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 리듬게임 같은 거 보면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 순서 아마 이거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아무튼.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으로 무식갱이 어쨌든 HJKL로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얘를 없애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쭉 누르면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가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진 않아요. 아무튼 계속 가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빔을 쓸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한 대부분의 단축키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멋있는 거 하고 싶죠. 빔 갖다가 막 여기 빡 없애고 갑자기 입력하고 실행 취소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트 필기에 어떻게 써놨냐면은 여기 있다. 우리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코드를 쓰게 되냐면은 def main 우리 파이썬 코드를 한번 써봅시다. 다가 파이썬 코드 우리 메인을 열고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닫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대문자 i를 누르면은 이게 맨 처음에 와가지고 i가 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와서 i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 끝으로 막 움직이고 싶다. 이 왼쪽 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i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번을 누르면은 숫자 0을 누르면은 제일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Shift 6 이 카렛 표시를 누르면은 이제 코드가 있는 글씨가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건너뛰고 제일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의 맨 뒤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 달러 표시를 누르면은 이제 맨 뒤로 가게 되는 거죠. Shift 4번이죠. 이거는 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맨 뒤로 가고 싶다. 빡!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A랑 차이점이 있어요. A는 가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 모드를 유지한 상태로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거 써야 되겠다. 이 0을 누르면 이거를 누르면 각각 주랩, 현재 주랩 엔압, 그리고 첫 번째 글자로 커서를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달러를 누르면 현재 주랩 엔드로 커서를 이동시킨다 라고 하는 예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W가 있어요. W를 누르면은 단어별로 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꿀잼이죠. W를 누르면 단어별로 뒤로 이동할 수가 있다. W는 워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W를 누르면 다음 단어의 첫 글자로 커서를 이동시키는데, 문제는 여기서 W를 누르면은 여기로 가고요. 다음에 W를 누르면 W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백틱으로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르로 가고, 그 다음에 누로 가요. 여기서 이 누로 빡 움직이고 싶어요. 그냥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대문자 W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W를 누르면 단어는 공백으로 구분해서 단어의 첫 글자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바로 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W 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 문장 보호들 다 걸리는데, 여기서 W 하면은 저 월드의 W로 가겠죠. 빡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 W를 누르면 뒤로 갈 수 있는데 B를 누르면 백입니다. 거꾸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B를 누르면 단어 이전 단어의 첫 글자로 커서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 단어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하면은 이제 공백으로 구분해가지고 전 단어로 가게 되는 거죠. 이 W랑 똑같이. 얘는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간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 E도 있어요. E를 입력하면은 end잖아요. 단어의 끝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이 다음 단어의 끝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E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를 공백으로 구분해가지고 단어의 끝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 코파일럿이 잘 써줬으면 좋겠다. 나는 쓰기가 귀찮다. 굉장하죠. 우리 프로그래머들 귀찮아가지고 AI를 만들어서, 코드를 쓰는 AI를 만들어서 더 빨리 코딩을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리고요, 우리 빔에 있는 여러가지 명령어들은 숫자랑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를 누르면 이전 단어의 첫 글자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W로 갈까? W를 누르면 다음 글자의 첫 글자로 커서를 이동시키는데, 여기서 W를 4번 누르고 싶어. 따다다닥 해가지고 첫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를 4번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은 우리 4W, 우리 숫자 4라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이렇게 4가 뜹니다. 지금 몇 번 입력했는지. W를 빡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음 줄로 가고 싶다. 그럼 저기 단어는 공백으로 구분된다 하는 저줄이죠. 4J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모든 명령어가,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요. 심지어는 인서트 모드로 가는 명령어들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인서트 모드로 바꿀 거야.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입력하면은 헬로 월드가 2번이 입력이 됩니다. 노멀 모드로 나왔을 때 입력했던 게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입력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10번 입력하겠다.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은 10번 헬로 월드가 입력이 돼요. 이렇게 꿀잼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F키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커서가 해당 글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서 작업할 때 많이 안 쓰고 코딩을 할 때 많이 쓰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저 H 부분으로 뛰고 싶다. H 부분으로 갈 때는 이제 W를 3번 누르면 되는데, 이게 한 글자인지 이게 단어로 구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H로 가고 싶다. find H, FH를 누르시면은 H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소문자 H를 입력하면 안 되고요. 대문자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고,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입력하면은 이전으로 가요. 이전에 있는 글자 중에 입력한 글자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대문자 F, W를 하면은 왼쪽으로 가서 W를 찾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한 줄 안에서만 찾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문자 F, W 해봤자 여기 있는 F, W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줄 안에서만 찾는다는 거,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F를 누르고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 커서가 해당 글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커서가 이전에 있는 문자들 중에서 해당 글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조금 글씨를 작게 해도 되겠죠. 대소문자를 당연히 구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F랑 비슷한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자주 쓰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슷한데 T가 있어요.
T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콤마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이전으로 갑니다. 예, 내가 입력한 문자 바로 이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은 내가 여기 있어. 여기서 갑자기 저 반대쪽에 있는 저 괄호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T 괄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바로 전에 있는 문자까지만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글자 입력하면 해당 글자 있는 곳에 바로 앞으로 이동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대문자 T도 입력할 수 있는데 대문자 T는 뒤로 가겠죠? 여기서 대문자 T, 대문자 H를 입력하면은 H가 있는 바로 왼쪽으로 가고요. 얘도 분명히 한 줄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코드를 밑으로 내려와도 갖고 와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동할 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이 뭐라고 하더라? C 마이너스. 우리 C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이랑 같이 누른다는 뜻이에요. 컨트롤이랑 E를 같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커서는 움직이지 않고 화면만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는 이제 현재 화면의 한 줄 아래로 스크롤하는 기능이고요. 위로 다시 올라오고 싶으면은 Y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E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ZZ 이렇게 누르면은 현재 줄을 화면의 중앙으로 스크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어. 지금 화면에 맨 아래쪽에다가 코드를 쓰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싫어. 난 얘가 화면의 중앙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ZZ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얘가 화면의 중앙으로 온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명령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닌데 이 컨트롤 U랑 컨트롤 D 갖다가 아마 반 페이지씩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약간 움직임이 제가 바로바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뭐냐? 신기하죠? 내가 그냥 말로 했는데 얘가 알아듣고 굉장합니다. 컨텍스트를 아주 잘 읽는 코파일럿. 아무튼 반 줄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눈으로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이게 뭐 한 페이지 다 스크롤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정도는 잘 안 쓴다. 얘도 잘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접 찾아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안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GG는 이제 어떻게 문서의 가장 처음 부분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GG 누르면 왼쪽으로 맨 위로 처음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 행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처음 부분은 여기죠. 처음 부분으로 가려면 아마 이 대괄호 왼쪽 두 번을 누르면은 맨 처음으로 그냥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전 함수가 맞구나. 이거 잘 몰라. 이건 잊어버리세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잘 안 쓰는 거라서. 대문자 G를 입력하면은 파일의 맨 마지막 행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G. 그리고요,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숫자를 입력하고 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GG를 입력하면 해당 수의 행으로 커서를 이동시킨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프 메인이 있는 줄 번호가 37이에요. 얘는 이제 이렇게 확인하던가 어떻게 확인하던가 기억이 나지 않아. 망했어요. 아무튼 얘는 37번 행에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다른 데서 37GG 이렇게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행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파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37GG 하고 ZZ 이렇게 입력하면 중앙에 딱 정렬되고 코딩하기 완전 좋은 환경 만들어지는 띠용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G를 해도 되고 얘도 그냥 대문자 G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저는 이제 대문자 G는 Shift를 같이 눌러야 되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G 두 번 입력하는데 얘가 뭐 대문자로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위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잘 안 쓰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아무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큰 스케일로 움직이는 명령어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현재 화면의 맨 위 행으로 커서를 이동시킨대요. 뭐가 있냐면은 퍼센테이지 두 자리 수를 입력하고 이때 0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수를 입력하고 이제 퍼센트를 입력하면 해당 백분율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행으로 커서를 이동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 파일이 51행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이 10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중간 50%겠죠. 그래서 이 파일의 50% 부분, 뭐 25행 정도에 가고 싶다. 그럼 5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퍼센트를 입력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그 행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빔으로 사용할 때 많이 하진 않고요. 우리 요즘 프로그램들 보면은, 우리 개발 환경들 보면은 뭐 인텔리제이나 이런 제트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빔이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데서도 빔을 깔아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코드 글랜스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작게 이렇게 코드가 미리 보기로 뜨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류가 있는 행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여기가 뭐 30%쯤에 있다. 30%쯤 가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해가지고 찾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큰 스케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파일 한번 맨 처음에 켰을 때 뭐 그럴 때 약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삭제와 대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삭제와 대치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그냥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삭제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한 글자 삭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X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글자를 삭제하고요. 현재 커서가 위치한 글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삭제하는 그런 그 단축키도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쓸 수 있으니까요. 노멀 모드에 가서 못 쓰네. 안 쓰고 있네요. 아무튼 X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글자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커서가 위치한 글자라는 게 약간 애매한데 지금 현재 커서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이 글자 있죠? 이 글자를 X를 누르고요. 그리고 그 글자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커서를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여러 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 당연히 숫자랑 같이 쓸 수 있고요. 당연하죠. 아이고, 뭐 한 거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D 키를 누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데 D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동할 위치를 입력하면 그 부분까지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게 무슨 소린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다시 위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갖고 올게요. 파이썬 코드 여기 있었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삭제하는 것 먼저 우리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동할 위치를 입력하면 그 부분까지 삭제하실 수가 있대요. 이게 어디까지 내가 삭제하고 싶은 거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 이 프린트 마음에 안 들어. 난 프린트 말고 나 인풋 할 거야. 그러면은 D를 누르고 find T 해가지고 거기까지 삭제하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ind T를 하면 T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D, F, T를 누르면은 여기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한 다음에 I를 누른 다음에 뭐 input 요따고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프린트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D 커맨드가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겁나 어렵죠. 지금 행 하나 없앨 때도 이제 DD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D 한 다음에 뭐 J, DK 뭐 이런 거 입력하면은 이제 현재 행이랑 그 위에 있는 행 이런 것도 같이 없앨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는 DD가 되겠고요. DD를 입력하면 현재 행을 삭제한다가 되고요. 그리고 D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하는 명령어잖아요. 이동하는 명령어가 D를 누르고 나서 이동하는 명령어를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메인 함수를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은 D를 누르고 K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를 다 삭제할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 네 가지 행을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D를 누르고 4를 누르고 4개 행을 없애는 거니까 그 다음에 J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수가 있다. 그리고 D를 누르고 나서 이제 이동 명령어를 사용할 때 숫자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숫자랑 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D 명령어.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또 이제 엄청나게 굉장한 쓸만한 그런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D inside of 작은 따옴표 하시면은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삭제할 수가 있고요. inside of I를 누르는 거죠. 한 다음에 inside of parenthesis 하면은 Shift 0번이죠. parenthesis 닫는 거도 되고 여는 거도 돼요. 어쨌든 이 parenthesis 안에 있는 걸 다 없앤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 여기는 비어 있지만은 얘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없앨 수 있어요. 비어 있는 것도 비울 수 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di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단위를 입력하면 그 단위 안에 있는 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위라는 게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뭐 어포스트로피를 입력하면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고 있다. 아이고 이게 한글이랑 같이 쓰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입력하면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삭제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대괄호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우리 중괄호도 입력할 수 있고요. 네, 당연히 대괄호도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작은 따옴표만 되는 거 아니고 큰 따옴표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꺽쇠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삭제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tr 뭐 tr을 했는데 이거 삭제하고 싶어? 그럼 din 꺽쇠 괄호 이것도 삭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얘도 되나? 이런 거 like this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되네요. 굉장히 신기했죠? 자주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라서 얘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 요렇게? 요렇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상당히 이게 마음에 드는 기능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C 코드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를 한 다음에 int main을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return 제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print f를 하는데 hello world를 한 다음에 줄을 닫았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난 마음에 안 들어, 나 int 다 없앨 거야. 그러면은 din 중괄호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블록 하나를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스코프 하나를. 굉장히 큰 단위죠. 근데 이것도 없앨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스코프가 중첩돼 있으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나는 for int i가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 i를 1부터 1씩 늘려가면서 뭐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i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 여기서 중괄호를 삭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가까운 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 중괄호 나가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을 때는 아마 이 안에 있는 게 삭제가 될 겁니다. 이 행에 있기 때문에 행 단위로 보는 거죠. 이 중괄호가 다른 한 줄에 여러 개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없앨 수가 있는데, din parenthesis 하시면은 이 안쪽에 굳이 있지 않아도 그 뒤에를 찾아보면서 괄호가 있으면 그 부분을 없애야 되고요.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에 나눠져 있을 때도 삭제를 하려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에서 할 때는 아마 삭제를 할 텐데 여기서도 아마 삭제를 할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도 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지원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HTML 하실 때요, t를 입력하시면은 태그잖아요. HTML 태그 t를 입력하면은 이제 HTML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모르시는 분이 조금 많아요. 이게 저는 완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파라그래프를 입력을 할 거예요. 헬로 월드를 입력하고 파라그래프 닫았어요. 이 상태에서 난 파라그래프 내용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지울 거야. 그럼 di 한 다음에 t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꺽쇠 입력 안 됩니다. t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din 알아봤었죠?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화면이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핸드폰 화면 좀 켜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D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있네. 우리 삭제 말고 대치 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D를 열심히 지금 공부를 했어요. D만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이 D 대신에 C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D를 입력한 다음에 inside of this parentheses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운 다음에 뭘 입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는 delete 말고 change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C in parentheses 하시면은 바로 인서트가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D 대신에 C를 입력하면 지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서트 모드를 선언된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DD를 누르면은
그 한 줄을 다 지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C를 누르면은 한 줄을 다 지우고 인서트 모드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대치를 해서 바로 인서트 모드를 사용하는 거랑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S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S는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S를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글자 삭제하고 나서 인서트 모드로 전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 커가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커 지울 거야. 나는 나서가 위치한 글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자 하나만 바꿀 수가 있고요. S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모드랑 같이 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 모드를 그 다음에 바로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쓸 때 같이 쓰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R을 누르면은 그 바로 뒤에 원하는 글자 입력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글자 입력한 그 글자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R 말고 대문자 R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Replace를 누르고 대문자 R을 누르면은 이거 한 글자만 이렇게 바뀌고 노멀 모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만 바꿀 때는 그걸 쓸 수가 있고요. 나중에 비주얼 모드랑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요. R 누르고 대문자 R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문자가 전부 다 그 문자로 바뀌는 뭐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R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문자 R을 사용할 수 있는데 R을 누르면 Replace 모드로 진입한다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커서에서 중간에 R을 갑자기 눌러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서트 키 눌러가지고 입력한 것 마냥 그런 식으로 그냥 입력한 부분이 텍스트를 대체한다 그런 부분 진짜 리플레이스죠. 그런 모드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U를 누르면 이전에 했던 작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인서트 모드를 누른 다음에 이 행을 추가를 했어요. 그럼 U를 누르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 없앤 거 없애고 싶어. 난 없앤 걸 취소하고 싶어. 그럼 redo 해야 되죠. 그거는 컨트롤이랑 R 키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그럼 redo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이랑 R 누르면 이상 오케이 좋죠.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나? 설마 왠지 소문자일 것 같아. 지금 소문자가 익숙해 내 눈에. 지금 위에도 내가 여기 이것도 소문자로 써야 되겠어요. 그죠? 아무튼 작업 취소 작업 다시 하는 것도 했고 이번에는 비주얼 모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비주얼 모드가 방금 이거 썼다 그죠? 우리 리플레이스 이렇게 한 글자 바꾸기 대박장. 비주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V를 눌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를 눌러서 딱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움직인 부분까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 영역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D를 누른다 삭제가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C를 누른다 그럼 체인지였잖아요. 체인지를 해서 바로 인서트 모드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V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S를 누른다 그럼 체인지랑 좀 비슷한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대문자 V를 누를 수가 있어요. 대문자 V를 누르면은 비주얼 모드로 진입하는데 비주얼 라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얘는 뭐가 좋냐면은 이제 라인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0키 누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대문자 V를 누르면은 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랑 V키를 같이 누를 수 있는데 얘는 비주얼 블럭 모드라고 해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한 다음에 뭐 지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세로로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별들을 다 이제 샵들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비주얼 블럭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샵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샵으로 바뀌는 뭐 그런 기상천외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모드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주얼 모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명령어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뭐겠어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복사와 붙여넣기겠죠. 그래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피 페이스트인데 우리 C가 체인지였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Y를 써요. Y를 누르고 입력하는 위치를 입력하면 그 부분까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할 위치를 입력하면 그 부분까지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전에 D키 누른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Y는 지우지만 한다 뿐이지 D키랑 굉장히 용법이 비슷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Y를 2번 누르면은 그 줄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이게 잘 모르겠지만 복사가 된 거예요. Y 2번 한 다음에 그럼 붙여넣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P를 누르면은 P를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다음에 다음 부분에다가 부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YY 이렇게 누르고 P를 빡 누르면은 바로 그 다음 줄에다가 만든다. 근데 Y는 줄 하나를 복사했기 때문에 다음 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 비주얼 블럭 이렇게 만든 다음에 Y를 누르면 그 부분을 복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P를 누르면은 블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단위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D, 우리 참고 우리 빔에는 지우기 기능이 없어요. 저 방금 디스코드 소리가 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D, 뭐 X, C, S는 모두 이제 잘라내기 기능이어서 이제 P 명령어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DD 한 다음에 PPP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X도 당연히 X 한 다음에 PPPP 하면은 그 문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C키도 마찬가지예요. CC 한 다음에 뭔가 입력하고 나서 P를 누르면은 지웠던 내용이 다시 입력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우기 기능이 없고 전부 다 잘라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복사해놓고 얘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얘 복사했던 거 다시 못 쓰죠. 그러니까 얘를 복사한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붙여넣는 게 안 되고요. 붙여넣고 그 다음에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붙여넣기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커서가 위치한 다음 부분에 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 P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대문자 P를 누르면은 커서가 위치한 이전 부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을 이렇게 복사를 따닥 했어요. YY 눌렀어요. 그 다음에 소문자 P를 누르면 그 다음에다가 행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대문자 P를 누르면 그 전에다가 행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P를 누르면 다음 행, 대문자 P를 누르면 전행,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쁘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여기부터 끝까지를 다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Y를 누르고 달러 하면 달러가 맨 뒤로 움직이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Y를 누르고 달러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P 하고 싶다, 그럼 붙여넣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빔에서는 클립보드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빔에서 사용하는 클립보드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복사를 해봤자 내 시스템 클립보드에서는 예전에 복사했던 내용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스템 명령어로 시스템 클립보드에도 얘가 이제 복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플러스라고 하는 이 다음에 오는 글자는 이제 클립보드 목록이에요. 클립보드를 플러스로 지정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하고 플러스에다가 한 줄 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붙여넣기를 했을 때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붙여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쌍따옴표 플러스로 앵크 하겠다, 앵크는 이제 커피하는 거죠. 하면은 내가 입력한 그 부분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복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왈랄라 한 다음에 이 쌍따옴표 에스터리스크 DD 하면은 그 부분이 잘라내게 되겠죠. 붙여넣기를 하면은 내가 입력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D 커맨드, X 커맨드, C 커맨드, S 커맨드, Y 커맨드는 모두 기본적으로 P랑 P도 마찬가지죠. P는 모두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라고 하는 이름의 클립보드에 서 작업하는 것이다, 동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클립보드 이름을 플러스라고 지정하면 뭐가 된다? 시스템 클립보드에서 동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립보드의 지정은 이제 요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의 문자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글자는 보통 영문 대문자로 클립보드의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제가 건너 알고 있던 거라서 아닐 수 있는데, 대문자 아래다가 YY 이렇게 핥고 나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것도 되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잘 모르겠고, 한 글자 문자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에스터리스크랑 이 플러스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파일의 모든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맨 처음 부분으로 간 다음에 우리 V를 누르고요, G를 누르고요. 그러면은 파일의 모든 부분이 선택이 다 돼요. GG 대문자 V 대문자 G를 하면은 모든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쿼테이션 마크 플러스 Y를 입력하면은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는 거죠. 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우리 이렇게 플러스 Y G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다가 복사를 하는데 뭐를 복사하냐면은 파일의 모든 내용 앞에다가 GG 붙여야죠. GG 플러스 Y G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내용이 다 복사가 되는 뭐 그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명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용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빔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정답이라는 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저 사실 이 W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여기서 C까지 움직이려면은 OW를 이렇게 되겠지? 아니네? 이렇게 막 뭐라지 숫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W 여러 번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숫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있다고 해서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제 기능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빔을 쓰다가 다른 사람이 이런 기능을 쓰네 해가지고 막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 그럼 그게 너무 멋있어. 그럼 그거를 알아보고 그걸 쓰고 뭐 하시면은 그게 바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매크로는 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Q를 누르면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 글자의 이름으로 매크로를 녹화하는 것이 됩니다. 된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크로를 어떤 걸 녹화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 이런 걸 해볼까? 우리 A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는? 그래, A는 헬로 월드, 그리고 B는 뭐 아니스카 사트, 그리고 뭐 C는 뭐 올라 몬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D는 뭐 콘니치와 세카이, 그리고 뭐 E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니하오 실지에 뭐 이런 거 있어. 우리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안녕 세상을 쓴 거예요. 한국어만 없어. 외국노들. 아무튼 근데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쓰면은 신텍스 에러 뜰 거 아니에요. 이 헬로라는 명령어가 없거나 여기 콤마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쓰면 안 되니까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얘를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여기서 A를 누르면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가지고 이제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ESC 누르고 대문자 A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도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4번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 가가지고 또 이제 작은 따옴표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맨 처음에 간 다음에 여기서 또 찾고 다음 줄을 누르고, 이게 겁나 귀찮잖아요. 이게 막 2개가 4개가 아니야. 무슨 100개 막 1000개였어 막. 그럼 이거를 어느 세월에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신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를 누르고 나서요, 보통은 Q를 다 사용을 해요. 그럼 Q라는 이름으로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다고 왼쪽 밑에 뜹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지금 행의 맨 처음에서 Q를 시작했기 때문에 H가 있는 위치로 W를 2번 누르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I를 누르고 이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그리고 대문자 A를 누르고 맨 뒤에다가도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내가 행의 맨 처음 부분에 시작했으니까 다음 줄로 가서 0을 눌러서 행의 맨 처음 부분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Q를 다시 누르고, 그러면 이제 Q를 다시 누르면은 여기까지가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방금 했던 그 동작을 4번 더 실행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4를 누르고 골뱅이를 누릅니다. 골뱅이를 누르면은 이제 그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4 빼고 그냥 골뱅이를 누를게요. 골뱅이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매크로를 녹화했을 때 Q라는 이름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Q를 한번 누르면은 내가 아까 했던 그 행동이 이 줄에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하고 싶으니까 4 누르고 골뱅이 Q 하시면은 이렇게 4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를 누르고 나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 이름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도 숫자랑 결합해서 여러 번 실행하는 거 할 수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화하는 그런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했을 때 얘를 프린트하는 레코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A라고 할게요. QA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줄의 맨 앞으로 가가지고 프린트 입력하고 이거 시작하고 맨 들어가서 이거 입력하고 끝내고 ESC 누르고 다음 줄로 간 다음에 다음 줄 뭐 이거 필요 없겠다. 아무튼 그냥 이 상태로 끝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출력하는 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얘를 출력하는 그런 매크로를 A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도 쓰고 아니죠? 잘못 시작했죠? 네, 여기서도 쓰고 이렇게 대박이죠? 네,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꿀잼. 네,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그 띠용을 매크로를 만들어서 썼지만은 우리 아까 A라는 Q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매크로 그거 아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뱅이 누르고 Q 누르면은 아까 내가 썼던 그 매크로가 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습 예제가 하나 있네요. 우리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헬로 월드랑 음하하랑 에반디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셀프 헬로는 헬로, 셀프 월드는 월드고, 셀프 음하하는 음하하고, 셀프 에반디는 에반디고, 우리 그 클래스 할 때 파이썬 클래스 이니셜라이즈 메소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게요. 얘로 하려면은 일단 매크로 Q를 녹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0 한 다음 0으로 해가지고 행의 맨 처음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 Y를 누르고 E를 해가지고 이 단어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헬로가 지금 복사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문자 I를 눌러가지고 셀프 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A를 눌러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꼬를 입력을 하고 P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로 이동을 한 다음에 레코드를 끝내고요. 3 골뱅이 Q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돼요. 대박짱! 이게 지금은 겁나 어려워 보이는데 익숙해지면은 이게 대박 빨리 나와요. 그래서 헬로 월드 에반디 나이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녹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QQ 0, 2 아니 말하려고 해서 안 된다. Y, 2 한 다음에 대문자 I 누르고 셀프 하고 이렇게 하고 P 하고 그다음에 다음 줄로 간 다음에 0 누르고 3번 딱딱 한다. 바로 되잖아요. 뭔가 이상해. 지금 내가 뭔가 이상해. 내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매크로를 쓴 기분이야 지금 방금. 이번에는 셀프 말고 디스로 한번 해봅시다. QQ 누르고 맨 처음으로 가서 디스 하고 Y2 하고 이렇게 하고 P 누르고 다음 줄로 가가지고 0으로 가서 Q 누르고 3번 실행한다. 그럼 디스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된다. 어우 깜짝이야. 아무튼 익숙해지면은 이게 쏜살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게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기능이 창 분할이 있습니다. 창 분할. 우리 빔을 사용하다 보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파일을 열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커맨드가 아니라 컨트롤이랑 W키를 같이 누릅니다. 를 누르고 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를 누르면은 창을 가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W, S를 누르면은 가로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없앨 때는 그냥 콜론 Q 하면은 없어져요. 가로로 분할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를 누르면은 세로로 분할하게 됩니다. 얘가 왜 H가 아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춥시다. 너무 덥다. 자, 그렇고요. 그럼 이건 알겠는데 이거 분할한 다음에 그냥 계속 분할하고 그냥 00 빠이빠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때는 CW 누르고 나서 이제 J 그 HJK 있죠. 그 움직이는 거. 요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CW를 누르고 나서 H, J, K, L을 누르면 분할되는 창을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신없으니까 끌게요. 이렇게 창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인데요, 대문자를 누를 수도 있어요. 대문자 HJK를 누르면은 분할된 창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데 이게 또 뭔 소리냐? 크기 조절이 아닌데 해당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가 됩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쪼개 빵 놨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누른 다음에 대문자 L을 누르면은 얘가 오른쪽에 딱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에 완전 붙어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아래쪽에다가 놓고 싶어? 그럼 이걸 누른 다음에 J를 누르면 아래쪽이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좀 겁나 어지럽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쁘지가 않아요. 분할된 창을 해당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느냐,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 부분을 보면서 나 위쪽에서 뭐 썼지? 한번 보고 싶어 할 때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 가가지고 얘는 보고 이렇게 썼었구나.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인서트 보드 뭐 i를 입력하면 띠용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부분을 보고 싶을 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에서 분할시킨 창에서 다른 파일을 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파일을 열려면 W2를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을 입력하면 해당 파일을 분할된 창에서 열 수 있다가 됩니다. 열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2를 한 다음에 없는 파일 입력해도 되는 거거든요. input.txt 이런 식으로 하면은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나서 얘도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다시 갈 수 있고 여기서 또 사용할 수가 있고가 되는 거고요. 얘 없애려면은 콜론 Q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분할된 창에서 이거를 입력하면 현재 작업 중인 분할 창을 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요 정도가 되겠어요. 창분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창분할이라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한 게 탭도 있어요.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탭이 여러 개예요. 얘 같은 경우는 명령으로 할 수가 있는데 탭 New를 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선택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을 입력하여 새로운 탭을 열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탭 New를 하면 그냥 입력해볼까요? 파일 이름 스페시파이 안 하고, 그러면은 새 탭이 열려요. 대박짱. 이 상태에서 이제 G라는 그 키를 입력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G를 누르고 나서 T를 누르면 이제 고 탭, 새로운 탭을 열 수 있다가 아니고요. 다음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다음 탭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문자 T를 누르면은 아까 다음 탭이었는데 지금 이전 탭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탭을 열어놨잖아요. GT를 입력하면은 갈 수 있고, 여기서 G 대문자 T를 입력하면은 이전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실 맨 뒤에는 바로 다음이라서 이게 환형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똑같은 커맨드로 할 수 있는데, 3개 이상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탭 U 한 다음에 GT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G 대문자 T 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2GT, 3GT, 1GT, 1GT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GT를 할 수가 있어요. 수를 입력하고 이제 GT를 하면 이제 해당 번호의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데 여기서 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프로그래머들한테 수가 몇에서 시작하는지. 아무튼 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또 페인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겁나 복잡하고. 여기서는 3개가 열려있다고 저기 3이 뜨죠. 여기서는 또 하나만 열어놓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가지고는 왼쪽으로 가가지고는 뭐 버티컬 연 다음에 여기서 뭐 S 하고 또 버티컬 열고 또 S 하고 또 버티컬 열고, 뭐 겁나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6개나 열어놨어요. 지금 겁나 복잡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다 끄고 싶어 한 번에. 그러면 컨트롤 Q를 6번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QA를 하시면 돼요. 예, quit all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꺼집니다. 그냥 파일이 그냥 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열려있는 모든 분할 창과 탭을 끄기 위해서는 이제 콜론 QA를 입력하면 된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WQ 이거 말을 했었나? WQ를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WQ를 하면 이제 열려있는 탭을 저장하고 끌 수 있는데, 탭이 아니라 분할창이에요 사실. 분할 창을 저장하고 끌 수 있는데, 이 WQ라는 것도 A를 뒤에 붙여가지고 WQA를 하면은 모든 분할 창을 저장하고 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탭과 분할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복잡해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나? 사용하는 방법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일을 한 번에 다뤄야 되니까 이제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찹과 탭이랑 탐색 대치를 이제 해야 되겠네요. 네, 분할 차이랑 이제 탭을 했는데 이번엔 탐색 대치를 조금 알아볼게요. 탐색과 대치. 내가 탐색 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에디터라면 꼭 있어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내가 입력했던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었지? 이거 찾아보고 싶어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에서 이거를 입력하면 파일 전체에서 이거 다음에 입력한 문자열을 탐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래시를 딱 입력하면은 커맨드 모드로 가는데 슬래시가 입력이 있어요. 약간 콜론이었잖아요. 네, 콜론 말고 슬래시를 입력한 다음에 메인 찾고 싶어? 그럼 메인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 다음 거 보고 싶어요? N키 누르면 다음으로 가고요. 대문자 N 누르면은 이전 걸로 갑니다. 그래서 네, N키를 누르면 이제 다음 탐색 결과 다음 문자를 탐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 N키를 누를 수가 있는데 대문자 N키를 누르면 이전 문자를 탐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 계속 탐색하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움직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메인이 계속 강조돼 있어. 그리고 N키 누를 때마다 메인으로 이동해.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no highlight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어요. no highlight 명령어를 입력하면 탐색한 문자를 하이라이트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콜론 no highlight를 딱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꺼집니다. 하이라이트가. 또는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문자열을 대신 검색해서 하이라이트를 끌 수도 있다 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요즘은 no HI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멋있잖아. 이상한 거 입력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놨으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no highlight 기능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렇게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지금 얼마나 녹음을 했냐? 50분 했네. 벌써 1시간 정도의 녹화를 했는데 요렇게만 사용하시면은 빔은 진짜 굉장히 잘 사용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끝내려고 했더니 대치를 설명을 안 했네요. 대치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죄송. 이렇게 콜론 S 한 다음에 슬래시를 입력하면 현재 커서가 있는 행에서 대치를 진행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S 한 다음에 슬래시하고 월드를 입력하면은 내가 월드를 찾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슬래시를 한 번 더 입력하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는데 여기서 헬로 수치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뭐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은 월드가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얘는 이제 한 개만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얘는 글로벌을 사용하면 여러 개를 다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글로벌을 입력하면 현재 커서가 입력해서 다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커서가 있는 행이 아니라 나는 뭐 모든 행에서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였나? S% 슬래시를 입력하면 현재 커서가 아니라 파일의 모든 행에서 대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고요. 당연히 G가 없으면은 입력하면 대치를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모드랑 같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AS 요거를 이렇게 비주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AS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고 싶다 글로벌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 기능은 비주얼 모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메모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잘. 근데 있다. 빔은 그냥 메모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 설명했네. 1시간 딱 됐죠? 안 됐네요. 아무튼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문서 편집 관련된 기능들은 이제 다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방금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코드 블럭을 이렇게 접어놨어요. 이거 같은데 이게 접다, 그러니까 Z 접을 create 해가지고 GC 한 만들고 G open 하면은 이렇게 펴고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몰라도 돼서, 그리고 저는 사실 코드 작성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알아가시면 되는 것 같고 맨 처음 날에 이걸 다 공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빔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빔이랑 내가 사용하는 빔이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왼쪽에 이렇게 행 번호도 뜨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도 뜨고 이렇게 J 누르면 거기로 움직이잖아. 얼마나 편해요.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 신텍스 하이라이트 기능도 주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뭐라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페어 찾아주는 그런 신텍스 하이라이트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잘 기본 기능을 안 써가지고 아무튼 네. 근데 이런 건 안 되겠죠. 레인보우 브라켓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얘는 이제 추가 기능인데 이 빔 자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조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엔빔의 버전이었나? 네, 엔빔의 버전을 보시면요 시스템 빔RC 파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빔R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RC가 붙은 게 뭐냐면은 가장 처음에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모아놓는 그런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 빔, 이 달러 빔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유저 로컬에 셀라의 네오빔에 띠용의 띠용이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네오빔을 깔아놔가지고 여기인데 아마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빔이나 여러분들이 윈도우스에서 까신 빔은 또 이제 아마 이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엔빔 버전 입력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시스템 RC 파일을 가시면 되는데 저는 유저 시스템 빔RC 파일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유저 디렉토리에 빔RC라고 하는 그런 디렉토리에 가가지고 빔RC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조금 백업을 해놓은 다음에 백업 빔RC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없애버릴게요. DG 딱 없앴죠. 한 다음에 다시 빔을 키면은 좀 밍숭맹숭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빔RC에다가 어떤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게 내용이 겁나 많아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인터넷 보면서 자꾸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왼쪽에 그 수를 띄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콜론 셋 누를 하시면 돼요. 이게 넘버의 약자인데 그냥 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행번호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편집기처럼 뜹니다. 그래서 셋 누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고 끝이잖아요. 그럼 빔을 다시 켰을 때 그 행번호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방금 했었던 건 여기 이렇게 막 relative number 떴잖아요. 그러니까 relative number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t r new 하신 다음에 빔RC 이렇게 키시면은 이렇게 relative한 넘버가 뜨는데 얘는 문제는 행번호가 안 보여요. 행번호를 같이 보고 싶으면은 그냥 넘버랑 r new를 같이 키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아마 탭의 넓이 이런 거 설정이 기본적으로 그냥 탭 키를 쓰도록 돼 있을 거예요. 전 탭 키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이 무조건 코딩을 할 때 띄어쓰기 4개로 입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폭이 무슨 폰트를 보나 다 똑같으니까 환경이나 다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똑같은 폰트에서 똑같이 보이니까. 근데 이 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폭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빔으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 탭 문자가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검색을 해보면 돼요. 빔 탭을 스페이스 4개로 처리하고 설정하기. 우리 한국의 여러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빔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줘요. 그럼 복사한 다음에 그냥 인서트 모드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WQ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켜보면은 탭을 입력했을 때 띄어쓰기 4개가 됐어요. 대박짱!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어떤 것도 또 있냐면은 내가 파일을 이렇게 막 길게 만들었어. 이렇게 길게 만든 다음에 지금 커서가 파일의 맨 밑으로 가야지 그 다음 줄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설정이 되잖아요. 이게 아마 set cso였나? 띄어쓰기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니네. 이게 아마 뭐더라? 라인 커터인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컬럼, 로우 커터? 라인 넘버스. 아닌데? 이게 로우, 탑, 버텀, 갭.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generating gap set bottom 이런 거 있죠. 아예 아닌데? 이게 margin at bottom, of beam 하시면은 reddit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아닌데. 뭐지? 뭐라고 해야 될까? 바텀 마진
Editing in the window bottom also show next 4호 라인. 이거 겁나 맞는 말이죠. 스크롤 오프라고 하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set 스크롤 오프를 5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 안 껐다 켜도 사실 소스 한 다음에 퍼센트가 현재 파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5줄이 보이게 되죠. 언제나 맨 위로 갔을 때나 내려갔을 때는 뭐 물론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얘를 막 999 막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이 커서가 화면의 중앙에 있게 이렇게 정렬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요. 엄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은 알아보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비말C 파일은 이게 네오빔이라서 플러그인 같은 것도 많이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파일럿도 사용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플러그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네오빔을 까셔도 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고, 컬러 스킴도 그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야 바꿀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깔아놓고 계속 까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까는지 잘 모르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면서 까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저도 set do are no 하고 있고요.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켜고 그 다음에 탭 사이드 4개로 만들고, 그리고 HTML, JSON, MD, GF에 갔을 때는 탭 사이즈를 2개로 만든다 하는 그런 명령어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덴테이션 자동으로 해주고, 커서 라인, 커서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커서가 있는 줄이랑 그 컬럼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upper, lower, limit of the cursor, 이게 아마 커서 오프셋이었나? 아무튼 아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거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그 패딩 그것도 아마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C랑 L, H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으로 10칸씩 움직이는 명령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주 쓰진 않더라고요. 없애버려요. 키커터 업데이트 타임, 얘는 이제 플러그인 관련 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에서 너드 트리를 사용하지 말아라. 너드 트리를 얘를 보여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점 텍스, 레이텍 같은 거 이제 쓸 때는 컨실 레벨을 2로 설정하고 컨실 커서를 인크리즈였나? 어쨌든 IS로 설정을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얘는 이제 제가 빔을 한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얼마 안 썼어요. 저도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걸 빔을 쓰면서 깨알같이 이제 모아놓은 그런 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설정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빔을 잘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는 설정을 만들어 보시고, 저는 이 비말C 파일을 제 지스트에다가 프라이베이트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내가 이 비말C 파일을 설정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으로 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비말C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은 우리 빔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다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빔은 이거 말고도 기능이 겁나 무궁무진해요. 내가 커서 위에 있는 숫자를 1 눌려주는 기능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기상천외한 것들이 엄청 많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기엔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빔을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어디가 있냐면은 빔 골프였나? 빔 골프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예요. 빔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는 건데, 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테이블, 이 문자열이 있어요. 이 문자열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얘를 가장 적은 스트로크, 키 스트로크로 얘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1순위인 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만 1순위인 분이 지금 62 키 스트로크 갖다가 얘를 얘로 만들었대요.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스페이스 개수만 해가지고 62가 넘어갈 텐데 이걸 62키로 다 만들었대요.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느냐, 내가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빔골프 풋, 빔골프 빔골프 풋, 우리 이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 입력하고, 여기도 입력하고, 얘도 입력하는데 얘는 잘못 입력했다. 또 잘못 입력했다. 또 잘못 이게 또 잘못 입력하면 잘못 입력한 것도 다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되는데, 얘는 스왑 컴퓨팅이 있고 뒤에서 한 칸 띄는데, 얘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내가 스페이스 입력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려면 점을 입력하면 돼요. 점.
점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점 입력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서 DW를 할 거예요. DW 다 지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얘는 하자드 레디 뭐 여기 맞게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러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짜자자자짠 이렇게 해도 뭐 되잖아요. 뭐 겁나 키스트로크가 많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한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다 편집기 써봤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여기서는 한 칸 뒤로 간 다음에 이거를 막 하고, 아까 여기서 했던 이 부분을 갖고 와요. 이렇게 복사 딱 하고 붙여넣기, 한 번 더 붙여넣기, 여러 번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우리가 배운 신기능 짱, 여기서 이걸 입력한 다음에 여기 없네요.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도 딱 바꾸는데, 이 뒤에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이거를 대문자 D를 하면은 이 커서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다 없는 거 확인하고 저장을 하고 나가시면은 지금 겁나 길죠. 400. 어이 근데 디자인 때 아웃풋이 아니래. 귀찮아요. 하지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아마 로그인을 트위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될 거예요. 전 참패문화성을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제가 쓰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가 풀어본 문제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어떤 거를 또 했냐면은 150등을 했대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했느냐, 얘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든다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저는 얘를 47글자 만에 만들 수 있는데 72글자 만에 만들었대요. 딜리트 스왑. 요거를 5글자 만에 만들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나도 5글자로 했지롱. 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제일 거예요. 봐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든다 하는데 22 키스트로크밖에 필요하지 않대요. 굉장한 사람인데, 아무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밑에 가면은 제가 44점이라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입력을 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한 글자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40번쯤 내다 보면은 이제 29번 이 사람이 낸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해주고 공부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빔을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뭐 이상한 기능들을 써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좋다는 거고요. 오늘 빔은 여기까지만 조금 알려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빔을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빔을 한번 써보시고, 빔을 공부한 김에 터미널도 한번 써보시고, 터미널 공부한 김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 뭐 인텔리제이나 파이참이나에서도 뭐 빔 한번 써보고 해가지고 빔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빔에 재밌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빔을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